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로 돼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다.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다. 라는 외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에 가장자리로 내몰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생겼습니다. 이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갑론들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하고 똑같다. 맞습니다.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위대한 국민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세계 유일의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그랬던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에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제 신인도도, 국격도 다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과제는 다시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파괴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거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습니다.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게
흰 고양이든 뭐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우리 근대사의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바로 저는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하게 파괴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가장 부정의하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헛된 이념 아닙니다. 진영 아닙니다.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좋은 구호면 쓰면 되죠. 말이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